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사실 시드부터 프리-A부터 A부터 B까지의 투자를 뚫어내기가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잘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변호사 류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1등 전자계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두사인의 이영준 대표님 모시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모두사인이 국내에서는 뭐 전자계약 서비스로는 뭐 독보적이기도 하고 저도 한 3년 동안 활용을 하면서 너무 만족스럽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투자를 받았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면 요즘 뭐 스타트업이 투자받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너무 좋았는데 장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지는 몰랐지만 근데 그 전에 또 투자를 크게 받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금액 보고. 네. 얼마 받으셨죠? 저희가 작년 2월에 받았던 건 약 115억 정도 받았습니다. 누적적으로는? 누적은 한 145억 145억 정도. 네. 거의 150억을 투자 받았습니다. 이 뭐 업계에서는 압도적이죠. 저희 어떤 전자계약에서는 가장 많이 투자합니다. 되짚어 보시면 투자 받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짜 좀 신경 썼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 받을 수 있었다. 이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히 그 시장성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인정받았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시장. 네. 그러니까 투자마다 그 검증해야 될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모두사인을 처음 만들려고 생각을 했고 또 만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투자자분들한테 하면은 다들 하는 말씀이 아무도 안 쓸 거라고. 누가 너희들 거 쓰겠냐고. 그러니까 이 서비스 자체에 유저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유저를 확보하고 나니까 이거 돈 내고 안 쓸 거다. 라는 또 오케이. 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돈을 내는 유저가 또 있으니까 또 하는 말이 시장이 작다. 별로 쓰일 활용처가 작을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고객을 만들어내도 이건 되게 작은 시장일 것이다라는 어떤 챌린지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단계별로 챌린지 스타일이 다르네요. 네. 첫 번째는 아무도 안 쓸 거다. 네. 그 이전 단계에서 법적 효력이나 이런 챌린지랑 그런 것도 네.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쓰더라도 돈 내고 안 쓸 것이다. 네. 세 번째는 시장이 작다. 네. 그 사실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챌린지 하는 게 일이고 네. 또 투자 받는 입장에서는 그 챌린지를 극복해서 증명해 주는 게 또 일일 텐데 네. 수도 없이 그렇게 챌린지 받으시면서 좀 약간 멘탈은 안녕하셨나요? 안녕하지 못했죠.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타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떤 열정을 가진 한 명의 창업가 중 한 명으로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증명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의지가 더 생기게 만든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 단계를 좀 네. 시드부터 해서 시드는 그러면 프라이머부터 네. 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드는 얼마를 언제 받았고 그 다음에 프리-A는 언제 받았고 얼마를 A는 언제 받았고 그 흐름을 좀 설명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게 뭐 언론 보도자료에 나왔던 그 저희의 투자 단계와 또 실제 제가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단계가 좀 다르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시드를 되게 여러 번 받았어요, 사실. 왜냐면 그만큼 저희가 하는 일을 그 B2B SaaS라고 하는데 그쵸. 근데 이제 B2B SaaS가 지금은 되게 시장이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되게 안 좋았어요. 사스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었고. 네. 그죠? 네. 근데 뭐, 지금에서야 뭐, 사스 하지만, 네. 그때는 사스 하면 이게 뭐, 욕이야, 뭐, 호흡기 실화냐, 뭐, 이런 얘기. 맞아요. 지금 예를 들면, 모두사인을 우리가 패키지로 파는 게 아니고, 한 달 단위로 클라우드 베이스로 서비스화 시키는, 네. 그 거의 뭐, 이 계약 쪽에서는 완전히 획기적인 그런 서비스였는데, 그걸 첫 프라이머 투자 받은 게 그게 언젠가요? 저희가 2015년 15년. 12월 정도. 오케이. 네. 그때 이제 첫 시드 투자 받았고.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시드 투자를 몇 번 받았어요? 엔젤들? 엔젤은 아니었고요. 좀 다 기관이긴 했는데 그 저희가 이제 투자 받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나서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그 데모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쵸.
잠재 투자자들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좀 괜찮아 보이면 이제 그 투자자들이 연락을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본인- 쇼케이스? 네. 약간 이런 느낌? IR 피칭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 네, 거기서 이제 만나뵌 어떤 그 VC, 네, 좀 되게 앞쪽에 투자를 하시는 어떤 분과 좋은 인연이 되어서 그때 이제 프라이머 투자 받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바로 이제 투자를 받았고요. 오케이. 거기 어디죠? 그 K-브릿지 벤처스라는 오케이. 곳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를 받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첫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도 또 이어진 거는 또 프라이머의 데모데이였네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디캠프라고 하는 또 네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데 거기가 이제 스타트업에 지원도 해주지만 또 투자도 해주시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여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으로 또 저희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디캠프에 또 추가로 좀 약간 소금액을 그러니까 케이브리지 벤처스에 한 3억 정도 받았고 네. 디캠프에 한 1억 정도 해서 이제 시드를 이제 계속 좀 받았고 그 시드로 한 몇 년을 버텼죠 저희는. 그때는 팀이 그럼 굉장히 소규모로 네, 소규모로 한 뭐 17명으로 한 뭐 10명 10명 정도 내외 왔다 내외로. 갔다 하면서 그렇게 버텼죠. 짝짝까지 버텨. 네, 네. 뭐 저희 용어로 존버. 존버 했었고 네. 그걸로 이제 몇 년 버티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프리A를 안 거치고 바로 시리즈 A로 갔나요? 아니 프리A가 한번 있었나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 A 정도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네. 이제 기사적으로는 A로 네. 났고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존버를 하다가 그때 좀 약간 유저가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었던 때긴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때 대기업들도 좀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그때 이제 좀 어떤 그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벤처 캐피털 한국투자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저희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또 투자를 이제 유치하게 됐죠. 그게 이제 기사적으로 A로 나갔지만 프리 A로 해서 약 한 25억 정도. 25. 네. 거기랑 이제 ES 인베스터라는 곳 두 곳으로부터 이제 한 25억 정도. 25. 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네. 확장이 되고 성장되면서 네. 이제 진짜 큰 투자를 한번 네. 받으셨네요. 네. 그게 작년 2월. 작년 2월 그때 110억, 115억. 115억.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이제 그때는 진짜 성공했다 싶으셨을 것 같은데. 성공은 사실 생각 안 해봤던 것 같고요. 그냥 그래도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저희가 하는 그 사업의 분류 중에서 이제 B2B SaaS 그 자체가 되게 좀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한국은.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 엄청난 인정을 받는데 맞아요. 한국은 인정을 못 받았기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투자를 해준 곳 중에서 그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저희를 투자를 해주셨는데 2016년 때부터 만났거든요. 제가 만나달라 해가지고 와. 막 어필을 했었어요. 그러면 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실제로도 그렇긴 하지만 대표님 회사의 사이즈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그냥 워낙 작은 회사였으니까요. 지금도 소뱅은 뭐 프리는 안 하죠 보통. 네, 시드나 이런 건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네. 우리가 그 투자하는 배치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단 완곡히 거절해. 근데 2016년부터 만났던 어쨌든 인연은 계속 있네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만나 뵙고 한 뭐 1년, 2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만나 뵙다가 이제 정말 투자를 받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되게 또 여러 인연이 또 쌓이고 쌓여서 또 재미있었던 게 이제 저희 투자해주신 그 심사역분이 어느 날 이제 내가 계약을 하는 일이 한 뭐 4-5차례 있었는데 그걸 다 모두 사인으로 해보셨대요. 그러면서 되게 이게 좀 이게 모두 사인 잘 되고 있구나를 그때 또 인지하게 되셨고 또 이 시장을 보니까 변화하는 것들이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좀 촉진제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2016년부터 만났던 그 투자사와 인연이 되니까 너무 좀 그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소뱅 입장에서 2016년도에 투자했으면 대박 났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네네. 한참 뒤에 밸류 한참 올라서 투자했네요. 네. 그 이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지금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지금 시리즈 A까지 받았다라고 기사가 났나요? 시리즈 이제 그 115억 투자가 사실 B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B로. 제 기준에서는 이제 그거는 A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케이. 그러면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사실 시드부터 프리-A부터 A부터 B까지의 투자를 뚫어내기가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2가지 정도 꼽자면? 저도 이제 좀 더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저가 없을 것 같다 또는 돈을 내는 유료 유저가 없을 것 같다 시장이 작을 것 같다 챌린지.
그런 어떤 챌린지 상황을 사실은 제가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게 어떤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가 투자한 금액을 몇 배 불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볼 건데 그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한가를 역으로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말 우리가 시장이 정말 큰가?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집중을 해야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결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엑싯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엑싯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제가 좀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 돌이켜보면은 약간 좀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서비스 이렇게 좋고 우리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가치를 못 알아봐 주지? 이런 쪽의 생각들을 지금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다 하시죠. 네. 아. 반대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편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기존 투자자들이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투자자 관점에서도 자선 사업 하는 게 아닌데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챌린지나 아니면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여유 있게 생각해 보는 건 필요했을 것 같다. 네. 그 부분. 네. 소뱅 같은 경우에 거의 그러면 거의 한 5년을 만났는데 5년 동안 투자를 못 받다가 받은 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그래도 좀 많이 심사역을 만나보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까요? 물론 소뱅은 찾아가서 만나신 건가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그 디캠프에 보면은 이제 그런 하는 또 수많은 또 스타트업 위한 활동을 중에서 디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하는 경진대회가 있는데 그 경진대회에 그 지금 이제 그 당시 이사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표신 그 이준표 대표님 심사위원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저 들이댔죠. 명함 좀 달라고. 아, 들이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명함 받고 연락을 드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또 심사역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만나게 됐던. 그런 거는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도움이 된 거죠. 그렇게 들이대서 명함 받았던 게. 네. 근데 약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표현은 좀 약간 제가 이게 좀 극단적 표현일 수 있는데 약간 본질은 그 결국에 우리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건데 투자자들 만나고 이런 네트워킹 하는 그 자체에 좀 집중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걸 좀 잘못해버리면.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형태에 있어서는 필요한데 또 너무 지나치면은 창업가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명함을 달라고 했던 그 용기는 저는 너무 그 인상적이고 그게 커넥팅 더 다츠가 이어지네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명함 뿌리는 걸 재미삼아 그 시간을 이제 너무 쓰는 거는 오히려 스타트업 대표의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건 아니다. 네. 근데 필요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네. 그 정도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대표님이 만약에 다시 2015년도로 돌아가서 모두 사인을 한다면 더 잘했을 수 있을까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못했을 수도 있다. 네. 그만큼 잘했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근데 좀 그래도 나머지 반, 좀 아쉬운 부분 그런 게 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시행착오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잘 헤쳐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깃을 설정하고 또 이전에 서비스 2개를 실패했었던 그 경험들을 모두사인 서비스에 잘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돌이켜봐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전략적으로 잘했구나.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의 모두사인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큰 기여를 했구나 라는 생각은 되게 잘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어렵지만 이 사람에 대한 부분, 조직에 대한 부분들 저희 출발 당시에는 그 동아리 개발 동아리에서 동생들과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새로운 분들이 오셨고 또 이제 구성원 수가 늘어나면서 또 그런 수많은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제가 어떤 못했던 것도 있고 또 잘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또 사람에서 오는 그 시행착오는 되돌리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돌이켜봤을 때 왜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그런 어떤 후회들 그런 것들은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직 관리는 인사적인 측면에서 네. 어쩌면 이거는 정말 잘해 오셨는데 100%라고 느끼는 사람은 진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게 보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투자 과정에서 또 투자자들의 의견도 또 있고 최근에는 요즘 흐름이 많이 안 좋아서 투자자들이 또 약간 조직과 관련된 의견을 하면서 또 대표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저는 좀 봤긴 했는데
어쨌든 어떤 조직이나 인사적인 측면이 조금 힘들었다. 또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거에 약간 그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투자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영리하게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명확하게 그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에 맞춰서 그들이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이제 그 투자자분과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걸 했을 때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생각하고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성장성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투자자 직접 대화도 많이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뭐 우리 회사의 방향과 또 자본 조달의 방향성 자체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잘 설정을 해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필요한 자금을 제때 수혈은 해왔지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투자 유치 과정에서 낭비했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덜 계획적이고. 덜 계획적이고 또 예를 들어 이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자를 만나니까 챌린지를 받고 또 그것들을 밸류에이션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그 상황들을 저희가 설득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시간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낭비된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네. 조금 더 투자를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처음부터 어떤 단계에서 얼마를 어느 누구에게 받을지 설정해서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네. 너무 어렵다. 지금도 잘 모르는. 아마 네. 대표님께서 엑시트를 하고 그 다음 창업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유 지금까지 온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스쿨 류재현의 협상스쿨